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6주 영양간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지내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몸무게가 많이 불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까지는 영양요구 대상자 간호를 위한 기초 학습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영양요구 대상자에게 간호 과정을 적용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호 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호 사정 단계인데 먼저 볼까요? 간호 사정 단계는 자료 수집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료에는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관적 자료 수집과 관련된 영양조사, 간호력 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객관적 자료 수집과 관련된 신체검진, 체중 감량의 계산 비율, 식이력, 신체 계층, 생화학적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조사부터 살펴볼까요? 영양조사라 함은 우리가 이제 임상의 대상자들이 입원하면 보통 간호력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력 수집을 하다 보니 이 대상자가 영양 문제를 가진 대상자 같다. 그럴 경우에 기존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간호력에 더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의 75% 이하밖에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영양조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이 영양조사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식습관이라든지 생활환경, 신체검진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영양조사를 통해서 이 대상자가 어떤 영양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어떤 영양 문제를 유발시켰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간이 영양 사정이라고 이 미니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 이 도구가 샘플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양 요구 대상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간호력에다가 이 간이 영양 사정제까지 추가로 검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자신이 그 대상자로 생각하고 한번 책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간호력을 볼까요? 널싱 히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원하면 이제 대상자의 전반적인 이제 상황에 대해서 건강력을 수집하는 일환으로 이제 간호력 수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양요구 대상자다, 그 관련 질환자다. 그러면 영양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물론 좀 전에 이야기한 영양조사를 병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혹시 이 대상자가 음식 섭취가 어려운 구강 구조를 가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왜 치아 교정하면 교정기 끼고 있으면 음식을 먹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정 좀 장기간 하는 분들은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인들은 또 이가 많이 빠졌다든지 그러면은 역시 식사가 어렵겠죠? 또 활동 수준이 어떤지, 그렇죠? 그리고 식욕은 어떤지, 체중 변화가 있는지, 아까 장보기, 식사 준비 어려움 이런 거는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독거노인인데다가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어떤 관절염 같은 게 있어서 거동을 못한다. 이 두 가지 전혀 안 되겠죠. 그리고 문화 종교적 신념, 아까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고요. 생활 어떤 라이프 스타일, 경제 상태, 체중 증가나 감소와 관련된 약품, 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지, 혹시 대상자가 어떤 특별하게 매일 복용하는 약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주관적 자료 수집은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한 항목들을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는 신체검진인데요. 신체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네 가지 신체검진 기술을 가지고 대상자의 그 신체를 전반적으로 쭉 스크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양 요구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신체 검진이 가능할까요? 전반적 외모, 그죠? 우리가 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체중. 우리가 대상자가 체중계에 올라가면 우리가 시신을 통해서 체중 수치할 수 있고, 자세, 근육 형태, 신체 기관 검진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촉진 만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신, 촉진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요구 대상자 신체 검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죠. 잠재적 영양요구 징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끔 뭐 스트레스 받고 잘 못 먹고 그러면 얼굴 화장도 잘 안 받고 피부가 좀 거칠어지지 않나요? 우리 머리카락이 어때요? 푹푹하고 잘 발라지고 윤기도 없고, 손톱도 그 네일베드 있는 부위도 좀 창백해지고 손톱이 잘 갈라지죠. 손톱 주변 피부도 잘 이렇게 뜯어지고, 그죠? 눈도 침침하고, 특히 나이 들면 좀 이런 게 좀 심하죠. 만학도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겁니다. 점막, 공막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눈 아래 껍질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창백하죠. 여러분들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먹는 분이 한 2끼 못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이렇게 내려보면 거의 하얗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영양 결핍 징후가 관찰됐다. 혹은 뭐 영양 과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화학 검사, 식이력,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제 영양 주사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생화학적 진단 검사 뒷부분에서 다룰 텐데 그런 걸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야한 사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 외모만 보더라도 이분에 비해서 이분이 어때요? 훨씬 이제 오베시티, 비만한 겁니다. 이분은 아주 건강하죠. 이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두 개가 같은 듯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저체중이냐, 정상이냐, 과체중이냐, 비만, 고도비만이냐, 우리가 이제 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비만이나 고도비만 대상자들의 흉곽의 특성은 뭡니까? 여러분 많이 언급했죠. 전후, 좌우지경이 거의 같아지죠. 원투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또 보여드리는 게 이 그림과 좀 차별해서 여러분 저체중인 사람들도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배는 또 뻘썩 나오고 그러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죠. 저도 앱등이라고 하나, 앱등이라고 하나, 저도 애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투병할 때 그런 사진인데 우리가 이제 이때와 한참 잘 나가던 시기 때 참 멋있었죠. 청바지 입고 쫙 나와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마르고, 그죠? 영양결핍 상태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신을 통해서 신체 검진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도 벌써 다르죠? 이 머리와 이 머리 똑같이 이제 머리가 없긴 해도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객관적 자료 수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체중 감량의 계산 비율입니다.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체중 측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꼭 영양요구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가 체중을 또 잽니다. 간호력 수치를 끝낸 다음에 키하고 체중을 병동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현재 체중과 또 평소 체중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체중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영상에서 이상 체중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키에 따라서 그 체중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상 체중과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평소 체중이 왜 중요하냐? 체중 변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영양실조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체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의 계산 비율은 평소 체중과 그 감소된 체중의 그 백분율로 계산을 해요. 한번 공식 볼까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체중 변화율은 우리가 percent usual body weight라고 하는데요. UBW라고 합니다. 여기 띄어쓰기 안 됐네요. 평소 체중 변화율은 현재 체중을 평소 체중으로 나누고 그 값에 100을 빼주는 거예요. 체중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percent of body weight loss예요. BWL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평소 체중에서 현재 체중을 뺀 값을 평소 체중으로 나누고 그 값에
이제 100을 못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가끔 응용해서 국가고시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느냐, 뭐 그 사람 체중, 평소 체중, 현재 체중 알려주고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례에 뭐 어떤 대상자가 어떤 질환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평소 체중은 뭐 몇 킬로였는데 현재 체중은 몇 킬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임상 진단검사 데이터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평소 체중 변화율이 85%에서 90%면 그냥 영양결핍이 있기는데 경한 정도고 이틀 이제 잘 관리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74% 이상 심한 영양결핍이고 아까 우리가 왜 제가 아까라는 표현하는 게 지금 계속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 이전 영상에서 보면 단백열량, 영양결핍 이런 거에서 그런 대상자들은 74% 이하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1개월 동안 5%, 3개월 동안 7.5%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는 체중 감소인 거예요. 그리고 심한 체중 감소, 그렇죠? 1개월 동안 5% 이상, 3개월 동안 7.5% 이상. 되게 우리가 그래서 보통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보면 뭐 최근 뭐 몇 달 동안 살이 뭐 몇 킬로 빠졌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이제 어느 병동에서 근무를 하시던지 간에 대상자한테 널싱 히스토리 수집을 할 때, 그러니까 널싱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때 이런 감을 갖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기억해 두세요. 자, 식이력 봅시다. 자, 식이력도 이제 보면 이제 실제적, 잠재적 영양 상태를 이제 사정하는 건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식이력도 주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항목, 교과서에 나온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뒤로 밀었네요. 객관적 자료는 아니에요. 자, 실제적, 잠재적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실제적인 거는 현재 그 문제가 드러나 있다는 얘기고 잠재적이라는 얘기는 현재 어떤 증상 징후는 없는데 어떤 그런 증상 징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음식, 수분 섭취 습관, 알레르기, 또 소화장애, 흡수장애 이런 관련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이제 사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이력 조사를 할 경우에. 보통 이 식이력 조사까지 가려면 우리 보통 일반적인 대상자들한테 식이력까지 가진 않고요. 이 사람이 영양 요구에 좀 문제가 있다, 혹은 영양 상태 변화가 있다. 그게 의심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영양 조사와 식이력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력은 주말을 포함해서 3일 동안의 음식 섭취량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영양 섭취량을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실 때 아마 그 병원에서 무슨 일지 같은 거 줄 겁니다. 3일 동안 여기다 매일 드시는 거 작성하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매일 소비되는 초칼로리와 단백질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상자 활동 수준에 관한 정보도 역시 있어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식이력에 포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4시간 식이를 회상하면서 이제 경장 영양 했는지 또 비경부 영양을 했는지 이런 좀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하루당 식사 몇 번 했는지, 간식을 얼마나 했는지, 혹은 뭐 당뇨 환자가 당뇨 식이 같은 거 먹지는 않는지, 특별히 뭐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 뭐 설사를 해, 아니면 뭐 가스가 잘 생겨 이런 음식들이 있는지, 씹거나 삼키는데 혹시 어려운지, 틀니가 있는지, 또 충치가 있는지, 또 입안에 뭐 점막 구강에 어떤 궤양이 생겼거나 구강 점막에 그런 문제가 들긴 않는지 이런 것들, 또 변비가 있는지, 또 식사 준비를 누가 하는지, 최근 식욕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식이력에서 사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서 뭐 주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자료를 신체 계층 넘어가 봅니다. 볼까요? 자, 신체 계층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한 거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이 TSF, MAC, MAMC 세 가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계측 방법은 비침습적 기술이에요. 어떤 기구를 이용하거나 주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수치를 하면 계산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비침습적 기술로 인체의 크기를 수량화시킨 게 신체 계측 자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알아두셔야 될 게 만성적 영양 불균형 상태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내가 열을 굶었다고 바로 상완이 그러니까 위팔뚝이 가늘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개월, 수년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두께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병으로 인해서 바디 플루이드의 변화가 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거 만성적 영양 불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자료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신체 계측 자료의 첫 번째는 상완 삼두근 피하지방 주름 두께예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TSF 이 약어로 나왔는데 이 풀텀이 안 써 있더라고요. 그냥 뭐겠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뭘까요? thickness of skin fold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피부 축약 집기법 말이 참 어려워요. skin fold thickness, 그러니까 피부에 주름을 만들어서 두께를 재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칼리퍼라는 기구예요. 그런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칼리퍼라는 것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무엇을 재는 거냐? 피하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팔의 상완의 삼두근육 부위에 근육을 제외한 피하 지방의 주름 두께를 재는 거예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정상치 여자 남자 우리 교과서에 표가 나와 있는데 외우세요. 안 배웠어요. 이거 가끔 시험 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자가 지방이 더 많네요. 그죠? 남자들은 근육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칼리퍼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거를 피하 지방량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TSF 측정 방법을 보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팔 위쪽 견봉돌기, 여기가 견봉돌기잖아요. 견봉돌기 중간 지점에서 팔꿈치가 있겠죠. 팔꿈치, 팔꿈치 아래쪽 중간 지점, 중간점에 상완골의 세로축을 따라서 십자가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팔 위쪽에 그 피부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그 1cm 아래 부분 여기를 이 캘리퍼 요거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 수치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혹시 이거 측정해보시고 싶은 분은 우리 실습실에 이 캘리퍼 있거든요. 나중에 그 3, 4년 때 실습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이 스탠다드 스킨 폴드 사이트, 아더 트레디셔널 사이트 있는 게 뭐냐면 스킨 폴드를 꼭 이 트라이셉스로만 측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이셉스에서도 재고, 또 서브스캐퓰라, 사이, 허벅지죠, 케프, 아브도미날, 등등, 일리아 크레스트, 그다음 체스트, 엑실라 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도 임상 있을 때 사실은 캘리퍼로 이거 측정하는 경험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책에는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중간 상완 둘레라는 것도 있어요. Mid Arm Circumference, MAC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방, 근육, 골격을 측정하는 건데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팔이 아래로 향하게 쭉 늘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상완의 중간 부분을 줄자로 측정하는데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 여자, 남자, 정상치 당연히 다르고요. 얘는 아무래도 이 근육까지 다 재는 거니까 남자가 더 크죠. 그죠? 남자들이 근육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치가 안 헷갈리죠. 이 부분을 재는 거예요. 줄자를.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는 겁니다. 중간 부분. 그래서 이 영상이 좀 이미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너무 불쌍하죠. 이런 아이들은 단백, 영양 결핍 그런 아이들이죠. 제가 그래서 자꾸는 사진이랑 같이 이전에 배웠던 학생들 자꾸 그런 걸 반복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용어에도 익숙해지고 좀 낯설지 않습니다. 너무 안 됐죠, 애기가. 이렇게 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체 계측 자료 측정할 때 세 번째 거 중간 상완 근육둘레라는 게 있어요. Mid Arm Muscle Circumference, MAMC. 이것은 무지방 신체 질량 또는 골격 근육량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격 근육량의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MAMC를 알려면 MAC와 이 TSF 수치를 아셔야 해요. 그 우리 교재에 이 10 표시가 안 돼 있던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MAC는 단위가 센티미터고 이 단위가 TSF는 밀리미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MAMC는 센티미터로 나오게 하려면 이걸 10으로 나눠져서 센티미터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책에 그 이제 예제표 보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제가 이해될 거예요. 정상치 여자 남자가 훨씬 이제 큽니다. 예, 지방덩어리죠. 지방 같은 이런 거. 우리 몸에 이런 지방이 샥샥 많은 거죠. 우리 배와 이런 데. 자, 그래서 이 표를 외우세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왜 체질량 지수니 또 아까 그 체중 감소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표준 신체 계측가 이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끔 국시에 출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영양요구 대상자 감사성 파트에서 좀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TSF는 밀리미터 단위고 MAC와 MAMC는 센티미터 단위라는 거 수치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남자하고 여자가 지방이 더 많잖아요. 근데 남자가 더 근육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겠죠.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요즘은 근데 사실 체성분 분석이라는 걸 많이 쓰죠. 바이오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해가지고 여러분 인바디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 바이오 스페이스라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의 이름이죠. 이 체성분 분석기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뭐예요? 수분이 많은 근육에는 전류가 잘 흐르고 수분이 적은 지방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인바디를 너무 또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눈바디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눈바디 매일 이제 그 샤워할 때 이제 우리 옷을 벗잖아. 그러면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눈팅을 해라.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다 측정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검진하면 요거 웹패스를 해주잖아요. 나 별로 잘 안 쳐다봐요. 이거 보면 괜히 우울해지죠. 체지방은 점점 늘고 나이가 들면서 그 근육량은 점점 빠지고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뭐 좋은 문제는 아닌데요. 신체 계측 결과 영양상태 불균형이 의심되는 대상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암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출제한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안 될 거고요. 이제 아까 제가 예제 들어드렸던 그 체중 감소 비율이나 뭐 이런 거 뒤섞어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인가요? 여러분? 답 몇 번인가요? 3번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그 우리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책이랑 찾아보실 텐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이제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면 왜 이 사람이 영양상태 불균형이지? 물론 우리가 얼핏 생각이 너무 키는 160인데 체중이 67kg 뚱뚱하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름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영양 그 강의 첫 번째 그 첫 주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정상 체중 이거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 신장에서 100배 곱하기 0.5. 그래서 정상 체중의 120%에서 150%만 비만을 판정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또 시험제를 꼬아서 내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과로 30문제 중에서 제가 한 문제에 포기하겠다 그러면 뭐 공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국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난다라는 거. 여러분, 6주 강의 첫 번째 영상 잘 들으셨나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영양요구 대상자의 영양 사정을 위한 생화학적 검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